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TV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번 가을부터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9월부터 검찰이 최종 구형을 하고 10월 초부터 재판부가 1심 선고를 때릴 수 있는 이런 지금 스케줄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보도 내용을 보면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의 지금 실태,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지금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4부가 9월 6일 날 결심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리고 이전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입니다. 여기는 33부는 9월 30일 피고인의 최종 변론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재명 재판 3개 중에 2개의 1심 판결이 10월에서 11월에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나오면 10월 초중순, 늦어도 11월에는 2개 재판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법조계에서는 이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위증교사 부분에 대해서 중형이 나올 것이다,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으로 구형할 것이다, 이런 여론이 지금 우세합니다. 지금 이 관련해서 서정욱 변호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검찰은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중에서 선택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의 어떤 죄질이 아주 안 좋기 때문에 징역형으로 구형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이 이것 때문에 좀 우왕좌왕해요, 분위기가. 지금 4명의 박상용 검사 포함해서 4명의 검사에 대해서 탄핵안 소추를 지금 탄핵 소추안을 밀어붙이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요, 선거법 위반에서 만약에 징역형이 나오거나 벌금형이 세게 나오면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 벌금이 100만 원 이상이면 일단 이재명 국회의원의 의원직이 박탈됩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리고 피선거권이 상실되어서 3년 뒤에 대통령 선거에 못 나옵니다. 또 더 고약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고보조금, 즉 민주당에 지급이 되었던 국고보조금 거의 430억 원을 내놓아야 됩니다, 민주당이. 이런 3가지 삼중 쓰나미가 예상이 됩니다. 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형이 지금 전망이 되는데요, 이전 대표의 혐의는 가중사유가 많기 때문에, 언론 보도가 이렇습니다. 가중사유가 많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면 최소한 징역 2년 또는 징역 2년 정도 선고될 것으로 관측이 제기됩니다. 또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받게 되면 어떻게 되죠? 국회의원직 박탈입니다. 바로 당선 취소입니다. 그리고 다음 선거에 나갈 수 있는 그 권리, 피선거권도 제한이 되어서 대통령 선거에서 출마를 못하게 됩니다. 정당법에 따라서 당대표직도 내려놔야 되는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젠가 그 당대표 또 출마 선언을 했죠. 그러면 이 공선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이 내려지면, 이상이 처해지면 국고보조금, 당대표직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 대선 때 국가로부터 민주당이 받은 국고보조금 433억 원도 반환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민주당이 당사를 팔아야 할 지경입니다. 자, 그리고 징역형이 나오면, 약간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올 경우고, 징역형이 나오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기간이 늘어납니다. 벌금형에 비해서 5년 더 깁니다. 네. 벌금형은 향후 5년간, 징역형은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어서 사실상 정치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네. 자, 그럼 위증교사 혐의는 어떻게 되느냐? 위증교사. 집행유예 이상이면 국회의원직이 박탈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자,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에 이재명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부장판사조차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이 된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재명 전 대표가 김진성이라는 사람에게 위증교사를 하도록 하는 녹취록을 공개했죠, 국민의힘이. 가령 이재명 전 대표가 특정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이렇게 위증, 가짜 증언을 하도록
교사, 사주했다 이거죠. 예. 자, 이제 이렇게 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징역형이 나오고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징역형이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재명 전 대표는 물론 민주당의 동요가 불보듯 뻔하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로서는 당연히 항소를 할 것인데 2심 항소를 할 겁니다. 그런데 선거법의 경우 항소심도 3개월 이내에 마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역시 사안이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길게 끌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2024년 올해 말고 내년 2025년 내년 상반기 중에 이 두 사건의 항소심이 모두 끝나게 되겠죠. 자, 그러면 공직선거법의 3심도 대법원 가서 확정 판결되는 3심도 3개월 안에 끝내야 된다는 강행 규정이 있기 때문에 3심까지 내년 상반기 중에 끝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특히 이제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좀 신속한 재판을 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금 후보자가 됐는데 후보자에 대한 항소심 또는 3심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나오면 본인의 국회의원직 박탈은 물론이고 향후 5년에서 10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되어서 대통령 선거 못 나오고 가장 우려스러운 건 434억 원에 해당되는 민주당에 지원된 국고보조금까지 다 반환해야 되는 이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드디어 현타가 오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이것 때문에 민주당이 적지 않게 동요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가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을 어떤 식으로든 탄핵시키든지 퇴진시키든지 임기를 단축시켜야 되는 어떤 그런 정치공학적인 힘이 작용하면서 민주당이 법사위라든지 과방이라든지 뭐 이런 최상병 특검이라든지 이런 국회 그 국민청원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국민청원 처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리수를 두게 되면서 반드시 실수하는 무리수를 두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영풍 TV였습니다.